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 한국에 계시는 애국 동지님들이나 해외에 사시는 우리 해외 동포님들이나 모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미국에서 한 10년 살아볼 때 보면은 한국에서 무슨 사건이 터지면 그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네, 고국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마음이 아픈 상태에 있는데,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항상 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 없이 되는 것도 없고, 여러분들도 많이 지금껏 사시면서 보면은 고난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고, 그리고 또 지나다 보면 희망도 있었고, 그렇게 살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우리 모두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마음 속에서 어떻게 마음 자세를 갖고 우리의 정신 상태를 가다듬고 나아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2500년 전에 부처가 살았었죠. 인도에 부처님이 살아계셨는데, 이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는데 보리수 나무 밑에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부처님이 단상에서 꽃을 하나 딱, 연꽃을 딱 이렇게 들고서, 연꽃을 들고서 이렇게 흔들었어요. 부처님이. 이렇게. 그러면서 거기에 한 수천 명이 모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서 그 연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수천 명 중에 딱 한 명의 사람이 빙긋이 웃었어요. 빙긋이. 그 제자의 이름이 염화시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염화시중의 미소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자, 연꽃이라고 하는 것은 탁한 물, 더러운 물에서 연꽃이 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 보시면은 부처님 상 아래에 이렇게 받쳐져 있는 그 꽃잎이 연꽃잎입니다. 자, 그것은 이 탁한 세상, 더러운 세상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2500년 전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렇게 인간 세상은 늘 타락했고 고통에 있었고 배신과 절망감으로 늘 살았었죠. 거기에서 부처님이 연꽃을 들어 세우면서 원래 세상은 그렇게 탁한 거다, 거기에서 우리가 꽃을 피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박근혜 대통령님 작년 10월 달에 손석희가 가짜 태블릿 PC를 들고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 당하는 감옥에 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1년 한 1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 2개월 정도.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희망도 가졌었고 절망도 가졌었고, 희망을 또 가졌었고 또 절망을 가졌었고, 우리는 늘 그렇게 1년여를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대한문 앞에서 눈 내리는 그 겨울에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눈을 맞아가면서 대한문 앞에서 행사를 하고 행진을 했을 때 우리는 승리할 것 같았었어요. 그리고 3월 1일 날 3.1절 때도 우리는 3월 10일 헌재 재판 있기 전에 3월 1일 또 우리도 거의 300명, 500명 모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확신을 했었죠. 박근혜 대통령님은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그때 그 희망은 거의 절대적이었죠. 3월 10일 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렇게 파면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단어를 들으면서 탄핵을 당하리라고는 우리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3월 10일 날 우리 얼마나 많이 절망을 했습니까? 너무 많은 절망을 했죠.
그래서 그때 마음이 흩어진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정광용 씨는 감옥에 가셨고, 근데 감옥에 갔지만 결국에 검찰 조사, 재판을 다 받았더니 개인적으로는 돈 1원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 그거는 드러났죠. 자, 또 우리가 그 뒤에 왔을 때 뭐였습니까? 우리는 한때는 정규재 씨를 믿었고, 또 한때는 변희재 씨를 믿었고, 또 한때는 신의 한수를 믿었고, 우리는 많은 사람을 믿었고 또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그 배신감을 느꼈을 때 그 낙담, 그 절망감은 얼마나 깊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평생을 사시면서 믿었었고 배신당했고 믿었었고 배신당했고 그 절망감, 그것만큼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지난 1년 동안 겪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생각하면은 우리가 희망을 가졌었고 배신당해서 절망했던 그 마음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많이 모였었죠. 광화문에.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서울역에 우리 모일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이제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태극기를 들고 태극기 행사장에 나갈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무엇을 담고 나가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나가십니까? 예, 그렇죠. 어떤 분들은 애국심 하나만 가지고 나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태극기만 들고 나가면 된다라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천진난만한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도 계실 겁니다. 또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즉각 석방을 원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로 나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좌파 정권, 문재인 정권 퇴진시키는데 내가 한 힘 다하겠다고 그 마음을 갖고 나가는 사람들도 계실 겁니다. 반면에 태극기 행사장에 나가면서 나는 이번에 돈을 얼마를 벌까? 자, 태극기 이 민심을 팔아가지고 나는 얼마나 벌까? 나는 이번에 사탕을 몇 개나 팔을까? 나는 책을 이번에 몇 개를 팔을까? 아니면 이러한 태극기 민심을 이용해서 나의 지위가 높아지고 나의 명성이 높아지는 걸 통해서 다음번 대통령은 내가 해먹겠다. 다음번 서울시장은 내가 해먹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우리는 태극기 집회에 무슨 마음을 갖고 나갑니까? 저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나가면서 우리가 정말 애국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다 비우고 나가요. 솔직히 자기의 시간을 버리고 나갑니다. 내 마음도 다 버리고 나갑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추위에도 그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그분들은 다 버리고 나오셨어요. 자기의 개인 시간도 버리고 자기의 돈도 써가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나갔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나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걸 챙기려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또 낙담하고 실망을 하죠.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진리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인간은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는 겁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실패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불행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실패를 한 사람이, 연단을 받은 사람이, 고통을 받은 사람이 더 보석과 같고 더 믿음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실패를 배웠다는 겁니다. 태극기 애국 시민들은, 대한애국당은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고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재산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실패한 만큼 더 단련되었고 실패한 만큼 우리는 더 지혜가 생겼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시면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실패를 딛고 또 다른 희망을 가질 때 우리는 다시 탄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실망과 절망과 배신을 겪고 다시 살아나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면 우리는 어둠을 이기는 빛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나갈 때 그 마음의 공통점은 뭡니까? 애국심, 박근혜 대통령님, 문재인 좌파 정부 퇴진, 그것의 핵심은 뭐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겠다라는 그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 자신일 수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일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의 미래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게 하겠다라는 그 사랑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투쟁을 하는 것은 또 다른 패배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투쟁의 의욕을 가질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진화하고 발전해 나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충정가에 그거 나오죠? 이슬처럼 내가 죽어 나라가 산다면 나는 다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나라가 죽으면 나는 죽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나라를 살리면 내가 삽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자기네들만 살겠다고 탄저균을 청와대에 쌓아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말이죠. 저 사람들은 그 탄저균 백신을 맞고 사는 것이 아니라 탄저균 백신의 부작용으로 먼저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탄저균 백신을 먼저 맞고 살려고 바둥바둥 치고 나라를 버리는 저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탄저균 백신의 부작용으로 먼저 죽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나라가 살면 내가 다시 삽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우리 김정무님 사건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낙담이 많이 되죠. 여러분, 새로 탄생합시다. 새로 투쟁합시다. 새로 이번 주 토요일 날 지난주 토요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울역에서 태극기를 들고 문재인 정권 퇴진 외치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을 외치도록 합시다. 그날은 국제 변호인 그룹 MH 그룹이 우리의 행사를 참관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태극기 행사에 많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만이라도 끝까지 태극기를 들고 나가겠다는 애국 태극기 정신으로 이번 주 토요일도 서울역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직접 만나서 옆에 논팽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원고도 없이 이렇게 말씀을 잘하십니다. 참 아무래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잘할 것 같습니다. 조리 있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좋은 논평. 자, 전화가 많이 와 있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들도 박수를 치시기 바랍니다. 박수를. 전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There is no answer now.
Please call again later. 예, 허준수생 TV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10대, 20대, 30대 이 젊은 분들 열심히 좀 들어주세요. 저도 무식해서 잘못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 유튜브에서 세계관계학 박사 김정민이란 분이 자연사 박물관 여러분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세계관계학 박사 김정민 자연사 박물관 이거 유튜브에서 많이 봐주세요. 지금 엄청 급합니다. 이거 보면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대, 20대, 30대 여러분들 세계관계학 박사 김정민 자연사 박물관 이거 열심히 봐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나라가 위급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